여러분들이 걷는 주식의 길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종목 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어떤 기업들이 또 내려갔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도 제가 역시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장이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자주 오기가 힘들다면은 집 근처라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에는 제가 강남으로 가서 더 모임 지하 1층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역시나 하반기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하다 보니까는 방송을 보고 있으신,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기에 만약에 다른 곳에서 한다면은 저희 sctv.co.kr 들어오시면은 다른 곳에서 또 어디서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에이프로젠 제약과 올리패스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제약 바이오 분위기 역시나 많이 호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HLB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HLB가 올라올 때 제가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이외의 종목들, 제약 바이오에 훈풍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신다면은 제약 바이오 들고 있으신 분들 모두가 조금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7종목이 보여지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 전기차 관련주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뉴프라이드라는 기업까지 마약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뉴프라이드까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또 10% 이상 올라오는 게 보여지고요. 10% 이하로 빠지게 되는 종목은 광진실업과 이제는 마니커 FNG인데 마니커 FN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다 보니까는 역시나 급등락 좀 많이 하고 있고 처음만큼 제가 다시 올라가긴 좀 많이 힘들 거다, 급등락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셔야지만 별로 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서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에이프로젠 제약을 볼까 하다가 역시나 신라젠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라젠 많은 이들을 울렸던 기업인 만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얼굴 좀 옮겨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울렸던 기업인 만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신라젠 빠져 있을 때 신라젠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신뢰를 다시 찾든 안 찾든 아래쪽 여기 빠지고 난 다음에 가격이죠. 15,000원 이하, 저기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올라올 때 손실을 줄이시거나 본전 또는 수익을 조금 내서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시작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상승세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HLB라는 종목을 먼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먼저 크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위로 이렇게 좀 잘 치고 올라갔어요. 제가 애초에 예상했던 7만원, 8만원대를 힘들게 또 힘들어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죠. 그만큼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캔들의 모습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점 패턴에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고점이 만들어지고 좀 위에서 이제 물리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HLB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려간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HLB가 지금은 시장의 대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 대장주가 밀린다. 그렇다는 말은 신라젠과 또는 헬릭스미스 또는 다른 관련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밀리지 않더라도 상승세가 멎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들이야 임상이 안 됐다 했다가 다시 안정성 입증이 됐다 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여러가지 말만 많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품 만드는데 능한 종목들이 역시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신규로
매수를 하셨다면은 저는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를 뭐 밑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모아가시면서 잡아가셨던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팔아내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쪽에 이렇게 물렸던 분들, 혹시나 추가 매수가 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뭐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좋지만, 만약에 손실이 너무 크다 하신다면은 아직까지 저는 이 상승세가 끝나진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역시 한 3만원 또는 25,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HLB와 뭐 다른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에 따라서 역시나 4만원, 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거나 지금 본전이신 분들은 조금 빠졌을 때 다시 매매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본전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 이제 여기서 조금 줄이지 못할 정도로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난번 하락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 한 2개월 정도 8월달 9월달에 추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말은 밑으로 다시 빠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빠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조금만 더 빠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추가 매수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매수가를 낮춰 놓아야지만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할 때 뭐 25,000원, 3만원 이상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10만원 이상 또는 6만원 이상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만 좀 잘 된다면은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 요즘에 급등락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이 너무 매달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국감이 끝나가는 상황이고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게 될 텐데, 역시나 신라젠과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 한번 신뢰를 잃었던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기는 굉장히 버겁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HLB와 같이 너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제약 바이오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편성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라젠과 같은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서 단타적인 관점이라든지 단기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뭐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헬릭 스미스와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은 건강한 투자, 건전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건전하진 않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좀 현란한 투자에 해당되다 보니까 실력에 많이 좀 수익률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은 신규 매수를 해라는 뜻은 아니고요. 위쪽에 물려섰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탈출하기 위한 약간은 모험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꺾이지 않고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역시나 25,000원까지 올라갈 때는 비중을 거의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어떤 분이 됐든 밑에서 샀던 수익을 좀 내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든 25,000원까지 가게 되면 저점 대비 거의 뭐 150% 이상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하락할 때 좀 당황하지 않고 비중을 좀 챙겨 놓은 상태에서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락을 할 때, 조정을 할 때 조금은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런 신라젠과 같은 기업들, 제약 바이오가 마탱이가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농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점한가 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점상한가, 막 상한가 날아가는 걸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뭐 저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장시간 저는 몇 년 동안 제약 바이오는 좋은 기업들은 아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그걸 명심하시고 단기적인 대응과 조금 중장기적인 대응들 잘 짜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은 조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솔직히 조금 낮고 너무 이제 뭐 기대감이라든지 가능성만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을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아마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또 제약 바이오 중에서 우리 방금 봤던 에이프로젠 제약과 뭐 다양한
다양한 중소형 제약주들이 또 뛰어오를 수 있는데 그것 조금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좋다 가니까 또 사야 되겠다, 급등하니까 저걸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형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조언을 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라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져도 역시나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역시나 급락한 종목은 반등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데 아마 이번 차트를 보면서, 이번 경우를 보면서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짜드리는 종목길잡이가 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서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길잡이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